살인과 강도, 강간 등 중국인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제주가 그야말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해마다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러다 제주도가 국제 범죄 도시라는 오명을 안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네, 제주에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범죄, 대책은 없는 건지 염건웅 명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참 다들 기분 좋게 있어야 될 추석 명절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좀 입은 상태인데요. 일단 그 제주도 성당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살인 사건, 이분이 보통 보니까 숨지기 직전에 직접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 사건인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저 17일 오전 8시 45분께 네네. 그 성당에서 새벽 기도 후에 또 기도를 하시던 이 주부 이 김모 씨께서 중국인 그 남성인 첸모 씨가 이제 성당에 침입을 해서 가슴과 배 등을 수차례 이제 찔른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예. 병원으로 바로 후송이 됐는데 그 다음 날 오전에 안타깝게 이제 사망하신 그런 사건이고 지금 이제 피의자 첸 씨는 바로 이제 살인 피의자로 전환이 돼서 지금 수사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보니까 이 피의자 첸 씨는 전 부인들이 생각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제 피의자 첸 씨의 진술에 의하면 성당에 이제 참여하려고 이제 본인이 간 상태였고 이제 부인이 둘이더라고요. 그 부인 2명이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간 상태였는데 이 피해자인 여성을 보니까 그 전 부인들, 도망간 전 부인들이 생각이 나서 갑자기 이제 욱한 심정에서 결국은 흉기를 써서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진술은 거의 이제 우발적 범행임을 본인이 드러내기 위한 진술일 뿐이고요. 이 피의자의 어떤 행적들을 보면 의심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그 피의자가 13일에 입국을 한 그런 상태인데요. 입국하자마자 바로 흉기를 구입을 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그 성당에서 500m 인근 떨어진 숙소에서 이 성당을 2~3차례 계속 왔다 갔다 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범행 후에 범행부터 도주까지가 3분밖에 안 걸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9일간 체류 일정을 갖고 있었거든요. 9일간 체류 일정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관광객들은 보통 이제 옷가지를 소지한다든지 뭐 카메라를 소지한다든지 좀 여러 가지 짐들을 많이 소지하게 되는데 가방에 뭐가 있었나요? 피의자 첸 씨 같은 경우 이제 배낭이 하나 있었고 옆에 차는 쐐기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쐐기 보면 뭐 여권하고 귀중품하고 현금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성당에다 그 배낭을 버렸는데 거기도 별다른 그 지금 짐이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관광으로 과연 들어온 상태인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는 상황이고 일단 뭐 여행 목적으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네요. 여행 목적으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어서 뭐 지금 뭐 청부살인이다 그런 얘기들도 있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 뭐 경찰에서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이 묻지마 살인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은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 범행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흉기를 먼저 구매했던 점과 또 그 범행 장소를 미리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미리 주목을 했다는 점을 보면 범행은 계획돼 있지만 일단 대상에 대해서는 우발적일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범행은 계획했지만 상대는 누군지 고르진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제 얘기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인을 살해해야겠다. 뭐 이런 단순한 막연한 어떤 한국인에 대한 어떤 혐오감이라든지 그런 거였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인에 대한 범죄인 건지 그러니까 뭐 이건 나오지 않아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경찰 전문가로서 범죄 심리학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저는 우발적 범행이다라는 건 확실히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분명히 계획적 범행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한국인에 대한 혐오라기보다 여성 혐오일 수도 있고요. 어떤 혐오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청부살인의 가능성도 배제시켜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그 지금 피의자 첸 씨가 뭐 정신병력 같은 경우도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중국하고 공조수사를 하는 게 사실 잘 되진 않아요. 저희가 그 중국 공안에 요청을 해도 궁금한 게 이제 중국에서의 이 첸 씨의 범죄 전력 이거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받아볼 수는 있지만 중국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받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협조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이 나와보면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겠죠. 피의자 첸모 씨에게 일단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외국인들 범죄자 처벌,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중국에서 범죄 전력이 있었는지 그 유무도 알아봐야겠지만 보통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국내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국내 형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예, 예. 살인을 했기 때문에 형법 250조에 의해서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다만 일단 지금 이 첸 씨가 주거 부정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예.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예. 국내 형법에 적용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 음. 12일에는 또 중국인 관광객 집단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제주에서 이렇게 중국인 범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증가하고 있나요? 이 사건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음식점에 그 중국인들이 8명이 들어갔는데 예. 그 8명이 뭐 자기들이 술을 다른 데서 사갖고 들어온 상태여서 음. 술을 당연히 그 주인 입장에서는 음식점에서 술을 보통 사 먹잖아요. 기본이죠. 그렇죠. 기본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네.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어서 여주인과 또 말리는 손님을 폭행한 그런 사건인데 예. 사실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예. 제주도에서 보면 외국인 범죄 수치가 2011년에 121명에서 2014년에 333명, 2015년에 393명, 그리고 2016년에 1월부터 7월 수치까지가 347명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약 3배 가까이 그 외국인 범죄가 증가한 상태이고요.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중국인 범죄 비율을 따져봐야 되는데 중국인 범죄 비율은 사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1년에 58명의 범죄가 저질러졌었는데 2015년에 260명, 아. 2016년에는 1월부터 7월까지 수치가 240명으로 네. 4.48%, 그러니까 4.4% 정도가 지금 증가한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중국인 범죄자가 지금 외국인 범죄 비율에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에 해당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보니까 일단 저희가 이유를 살펴봐야 될 텐데 네. 외국인 제주도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10건 중 7건이 중국인 범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중국인들이 많이 입국을 한다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그 이외에는 어떤 이유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뭐 관광을 하게 되는 상태에서 2002년부터 우리나라가 무비자 입국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제주도에 한해서만.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수치가 관광객 제주 관광객 300만 명 중에서 60만 명 정도가 이제 제주도로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매일 2,500명 정도가 중국인들이 입국을 하는 그런 상태예요. 매일 2,500명. 예, 매일 2,500명이 네. 입국을 하는 상태고 예. 최근 그 3년간 무사증으로 그 외국인이 입국한 그 통계를 보면 예. 외국인이 130만 8천여 명, 그리고 중국인이 129만 5천여 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예. 99%의 외국인이 중국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달간 체류를 할 수 있고 한 달간 체류하는 과정상에서 예. 지금 계속 수많은 범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 방문했을 때 좀 관광으로 오기 때문에 좀 뭐 마음이 좀 풀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안일함. 그러니까 되게 안일함이겠죠. 그 그런 우습게 본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경찰은 중국 공안하고 달라서 네. 총만 차고 다니지 네. 이게 뭐 총은 절대 안 쏜다 뭐 이런 말까지 돌고 있대요. 맞습니다. 네. 그런 말을 중국인들 그 사이에서는 실제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나라 경찰은 실제로도 총을 차고 있지만 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뭐 사유서도 써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총기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중국인들 입장에서도 한국 경찰은 사실 좀 물렀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을 저질러도 결국은 뭐 처벌이 미약하고 또 뭐 강압적인 수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로 일관을 해도 된다. 이런 예.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고 소문이 돌고 있어서 결국은 그 한국 사법 체계에 대한 그 경찰에 대한 그런 중국인들의 그 생각이 사실은 좀 뭐 쉽게 본다. 그렇게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방금 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무비자 입국 제도 이것 때문에 중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무비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그 취지에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 관광객들을 모두가 못 오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중국 예.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을 폐지한다라고 하면 중국 관광들의 어떤 그 비자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관광객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다만 이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제도의 보완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여기서 확인하는 게 검지 손가락 하나 하고 예.
또 사진 하나로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범죄자가 들어오는지 또 이 사람들이 와서 또 범죄를 저지를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은 정보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10개 손가락을 다 지금 지문날인을 하는 그런 방법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확보해야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죠. 네. 결국 왜냐하면 그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좀 더 지금 쉽게 검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압박을 주는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 보완을 통해서 이런 무비자 제도에 대한 그런 범죄 발생률의 증가를 좀 막는 네. 그런 그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범죄인들도 별다른 필터링 없이 좀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나쁜 건 빨리 퍼지게 된다고 우범죄자란 그 인식이 생기게 되면 엄청나게 또 몰려들 텐데 범죄자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게 아까 말하신 뭐 지문 검색도 그렇고요.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무비자로 들어오는 상태가 되면 사실은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 정보를 좀 더 확보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또 예. 중국 공안과 좀 그 협업 체계를 통해서 미리 그 범죄자들이 입국할 때 그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긴 한데 예. 중국의 협조가 그럼 필요한 상태이고요. 또 그래서 이 지금 무비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범죄 문제 말고도 또 불법 체류자로 또 전환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들이 또 제2차 범죄로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를 통해서 결국은 국내 그 숨어 들어서 불법 체류가 되게 되고 이 불법 체류자들이 또 다른 범죄로 발전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보니까 불법 체류자들 이분들도 굉장히 좀 매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일단 그 불법 체류자의 그 실태가 추정치입니다. 왜냐하면 없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확인이 불가능하겠네요. 확인이 그렇죠? 불가능한 예, 상태죠. 그래서 왜냐하면 30일간은 일단은 그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상태이거든요. 근데 그 외에 이제 그 추정해 보면 약 8천여 명 정도가 지금 불법 체류자로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주도에만 지금 현재 이 시간에 3만 명의 그 중국인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3만 명이 엄청 많은 거 엄청 아니에요? 많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범죄가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일단 뭐 치안 대책이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이제 국내에서 많이 가잖아요. 근데 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안 가려고 하실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갔을 때 이전에는 뭐 밤에 바닷가도 가고 바닷가 주변에 카페도 많고 하니까 여러 뭐 편하게 좀 움직였었는데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이 국내인들도 어떻게 좀 관광하면서 유의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뭐 사실 이게 그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외국인 혐오증으로 번지는 건 좀 조심해야 돼요. 예. 중국인들이 다 범죄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부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 제노포비아, 그 외국인 혐오증으로 전이시키는 건 좀 안 된다고 저는 예, 보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네. 밀집해 있는 지역들, 특히 이제 술집들이 많이 있는 그런 유흥 지역들 이런 쪽은 좀 조심하셔야 예. 될 것 같아요. 거기선 네, 네. 이제 뭐 주류를 많이 마시고 이런 상태에서 심신미약 상태가 되겠죠. 정신이 예. 좀 혼미해진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 이제 올레길 같이 좀 외진 지역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지역들은 최근엔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아직도 좀 외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국내에서도 올레길에서 그 살인 사건이나 뭐 성폭행 사건들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진 지역들을 갈 때는 꼭 그 동행을 함께 예. 사람과 같이 동행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가급적이면은 주로 이제 관광지 외에 다른 좀 위험한 지역들, 어두운 지역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아까 이런 지역들, 예. 사람이 인적이 드문 지역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우발자들이 이제 그 범죄자들이 그런 지역을 또 노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범죄자들은 사실은 심리가. 사실 취약한 지역을 노릴 수밖에 없어요. 뭐 보안이 잘 돼 있고 사람들이 많은 그렇죠.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는 그렇죠. 없습니다. 예. 사람이 없고 인적이 드문 곳, 또 어두컴컴한 그런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참 여행 가기 좋다고만 생각했던 제주도가 이제는 치안 시스템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염건웅 명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